world. We're all saying we're going to win Florida. Now, of course, the nature of our...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열이 박빙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현재의 상황에 단호한 각오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어제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결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이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전국과 곧 발표될 미국 대선 등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어제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시장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 이러한 점검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맞는 거죠. 예. 내일 비 오면은 비 설거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새는 데 있나, 다 쳐다보고 그렇게 하는 건데, 예. 그 시장에서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 바로 자본시장이에요. 예. 네, 모든 정보 즉각 반영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렵잖아요. 좀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실제 보면 미국의 대선도 이제 극적인 어떤 이제 개봉이 나와 있는데, 예. 언론관에 따라서 큰 파장이 예상돼요. 양쪽 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은 좀 지금 이제 자본시장이 효율적이니까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 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하듯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이제 금융시장을 이제 보겠다. 이거는 많습니다. 네. 네. 그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어제 회의를 통해서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열이 박빙이라고 했습니다. 몹시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이제 사실 취약한 이제 그런 측면은 우리한테 이제 그대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데 예. 최근에 보면은 좀 증시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특히 미국, 예. 그다음에 독일 다 안 좋은데 예. 그런 거를 볼 때 이제 사실 우리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이제 우리 보면은 그 환율이 조금 이제 평가절하됐어요. 예. 평가절.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좀 내려갔는데 예. 좋아 보이긴 하지만 한편 보면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해서 일부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가가치 기준에서 보면은 이 환율이 이렇게 좀 평가절하. 그러니까 이제 원화 가치가 내려간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안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자본시장의 어떤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그 증시 침체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이나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또 내수와 수출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악재도 있고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 경제 이 불확실성 계속 지속돼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하기 나름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지금 이제 그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에서 전이된 게 있잖아요. 근데 예. 그거는 좀 빨리 좀 마무리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경제는 피해자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정치에서 오는 어떤 불확실성, 이제 그런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샥인데 그것이 이제 경제를 밀려오다 보니까 제가 좀 뭐를 관심 뒀냐면은 이제 일단의 사태가 터졌을 때 예. 어떻게 이제 증시가 반응을 보이는가를 봤는데 예. 처음에 무덤덤하더라고요. 별로 충격이 없었어. 그런데 예. 이제 지금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진정을 안 시키면은 예.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 굉장히 극도로 불확실하다라고 보면은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떠나면은 우리 증시를 받치는 어떤 희망을 좀 내려앉는 거예요. 예, 따라서 이제 우선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을 이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러고 한편 보면은 이제 경제의 어떤 고유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IMF 이후에 구조 조정을 한 번도 고민을 안 했어요, 사실은.
이게 구조 조정이 힘들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루다 보니까 이제 부양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해야 될 걸 안 하다 보니까 숙제가 쌓인 거죠.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조금 기업의 구조가 특히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비 기업이 꽤 많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또 뭐 금방 떠오르잖아요. 지금 대우조선, 해양가시. 그래서 예. 이제 중후장대인데 과거 30년 전부터 우리 의존한 어떤 그런 이제 산업인데 그동안 한 번도 탈바꿈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낡았죠, 옷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우리가 좀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것도 좀 미뤄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지 못했거든요. 예. 최근 뭐 한 20년 사이에 새로 만들어진 기업이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글쎄 뭐 그 네이버 정도, 예. 카카오톡 그거는 이제 소프트한 거고 반도체가 하나 더해진 거 빼놓고는 그저 옛날 거 그대로 그냥 우리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렇네요. 네, 그래서 조금 뭐 그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2010년대 우리가 6.3% 성장률을 올렸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좀 미래를 좀 밝게 보고 투자를 좀 했는데, 그 예. 이후에 이제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발 재정위기가 왔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안 좋았고요. 근데 우리 좀 내수단 쪽 그래갖고 기업이 투자를 했는데 매출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매출이 떨어지니까 제조업 그야말로 가동률이 형편없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나라 어떤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좀 침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더 씌워진 것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발한 그런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할 때 우리가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말씀드린 경제는 좀 볼모로 잡힌 거거든요. 경제가 뭘 잘못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넘어오니까 어떤 쓰나미가 좀 넘어왔는데 그래서 예. 이제 지금 정치하고 그다음에 경제 어떤 방화벽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분리시켜야 된다. 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엉뚱한 데서 그 온 어떤 위기가 경제로 좀 전이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로서 어떤 주식회사 한국에 사실 굉장히 결정적인 악영향이 올 수 있어요. 예. 네. 그런데요, 또 일각에서는 그 경제적 지금의 어려움이 97년 외환 위기나 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랑은 다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 글쎄 그 뭐 보면은 네. 조금 글쎄요. 그 기본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IMF 때는 달러가 부족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달러는 충분한 것 같고 한 예. 3,700억 불 정도 이제 그 리저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수지 물이 좀 비교적 좀 고여 있는 편이에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은행도 보면은 예전보다는 이제 BIS 비율 이런 게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기업의 부채도 많이 정리됐죠. 지금 이제 가계 부채가 문제죠. 기업 부채는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재정 건전성이나 외환 건전성, 뭐 금융 시스템 안정성이 좋다는 건가요? 네, 그렇지만 또 나빠진 것도 많죠. 우선 가계가 아주 취약해졌고요. 예전에 전혀 없던 가계 부채가 폭탄이 좀 돼서 머리에 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리고 청년 실업률 그 당시에는 단어조차 없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청년 실업률이 아마 2자릿수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그러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또 가계의 어떤 수지 같은 것도 그때는 좀 개선됐는데 지금 좀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가 좀 그렇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성장률이 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놀라지 마세요. 그러니까 IMF 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지만은 97년도 성장률은 7.3%, 7.5%예요. 그 다음에 충격이 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7% 이상 성장을 할 때예요. 예. 지금은 이제 3%가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저성장에 따라 활력 저하가 가장 큰 차이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미시적으로 달러는 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업 부채도 좀 줄고, 그러고 은행의 BIS 비율, 그다음에 이제 뭐 보험회사는 자금 여력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급 여력인데 뭐 그런 것은 좀 개선됐어요. 그래서 이제 양쪽을 보면은 우리가 좀 취약한 거, 여기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군요. 그리고 내일 저녁이나 모레 아침쯤에 결론이 나겠지만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두 후보 모두 다 당선될 경우에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를 포함해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재정 지출은 그냥 일종의 디폴트로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예측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미국 경제도 사실 이제 대선에 흔들렸으니까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정부 지출을 좀 늘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혜택이 한국에 온다고는 그렇게 봐지지는 않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제 염려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두 후보 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대외 정책의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신보호주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보호주의라기보다도 신보호주의 쪽으로 가니까 미국 쪽에서는 공정무역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양보를 많이 했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보자. 왜 미국이 무슨 한없이 다른 나라도 충격을 받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면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도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 자유무역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좀 규율된 그런 이제 자유무역으로 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그 통생 환경은 나빠질 겁니다. 빡빡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정무역의 이슈를 들고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여쭤보면요. 그 부분, 이제 통상 부분을 누가 돼도 어려울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뭐,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구체적으로는. 글쎄요, 근데 하여튼 뭐 무역이 갑자기 줄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예전 같이 이렇게 이제 장이 크게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뭐 우선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노골적으로 아메리칸 퍼스트고, 그다음에 이제 힐러리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국익 우선으로 가다 보면은 미국이 한없이 이걸 다른 나라에 희생하지 않겠다 그런 기조거든요. 근데 역시 그러더라도 제품의 어떤 경쟁력이 있으면 팔리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좀 더 좀 각박해진 이제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물건은 더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제품 경쟁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또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그 특히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게 나올까요? 트럼프는 기본 시각이 좀 뭐냐면은 좀 그 미국의 이제 FRB죠. 우리로 치면 이제 중앙은행인데 그쪽은 정치로 독립이 돼 있는데 그걸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편에 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FRB가.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를 꾸준히 이렇게 해가지고 거품을 쌓아가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시켜갖고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왔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의심을 갖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된다 가정을 하면은 미국이 아마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충격이 충격에 이제 가해지는 게 유럽은 아시다시피 보면 지금도 양적 완화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월 800유로씩 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까지 양적 완화를 할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은 조금 좀 사실 그다음 미국이 좀 약간 추스려서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른 데 못 쫓아오니까 좀 천천히 떠나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미국은 먼저 짐을 싸서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금리 인상을 뭐 안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금리 인상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죠? 가계부채를 감당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미국 국익 우선이다. 사실 그다음 미국이 이제 미국 국익을 우선했지만은 또 전체하고 이제 눈치를 좀 봤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은. 지금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대선도 지켜봐야 되고요. 정치적 악재도 있는데 이런 식의 우리 경제정책 기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뭐 정치하고 경제 분리를 좀 빨리 시켰으면 좋겠어요. 뭐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민간 기업이 현금 출납기가 아니거든요. 카드 집어넣고 돈 뽑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정경유착에는 그런 지금도 오해가 있는데 그걸 좀 빨리 불식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편 보면 기업이 이럴 때일수록 좀 뒷짐지면은 결국은 자기가 수습을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따라 숙제를 미루지 말고 선제적으로 구조조정도 좀 해야 됩니다. 지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사형산업화돼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좀 덜어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조선도 좀 줄여야 됩니다. 지금 끝까지 못 가거든요. 근데 이런 노력을 안 하고 계속 뒤로 미루다 보면은 대단히 죄송한데 소화도 우리가 보면 뭐죠? 이게 좀 신진대사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시장 점검회의 주요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명지대 경제학과 조동근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